담자님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날 때부터 서울 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기만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 이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수도권에서 지냈거든요. 소위 말하는 노른자가 아닌 흰자에서만 성장을 한 케이스죠. 엄청 부자들이 막 있거나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성장하면서 박탈감 이런 걸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 가난하구나, 뭐 쟤네 집은 되게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그런 동네였던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대단하거나 아니면 훌륭한 뭔가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꾸거나 아니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30이 넘어서야 경제적 개념도 생겼고, 아,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돈을 더 벌어야 되는구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찍 차를 산다든지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자가로 마련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날 수 있구나, 세상에 부자가 진짜 많구나, 이런 거를 제 머릿속에 인식이 된 거는 취직하고 난 다음에 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집 이름이 장미주택이었거든요. 막 1960년대 지어진 그런 빌라 같은 데서 처음에 제가 결혼해서 살았어요. 앞에 조그만 화단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우리 큰딸이랑 물 주고, 장미주택인 이유가 장미 넝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때 이제 막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을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집도 너무 없어 보이고 장미도 너무 없어 보이고 60년대 지은 빌라인데 뭐 오직 하겠습니까?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겠죠? 그렇게 제가 개념이 없었어요. 다들 아파트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갈까? 그때 당시에는 갭 투자하기도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고, 만약에 그때 투자를 했다면 엄청 부자가 되었겠죠. 근데 저는 지하철역도 가깝고 장미도 많고 난 우리 장미 빌라가 좋아, 그리고 집값도 싸고 너무 행복해, 여기서 돈 많이 모을 거야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가난한지도 모르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매이셨어요? 그때는? 당연히 아니죠. 전세죠. 그리고 그때는 약간 집을 산다의 개념도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한다든지 막 뭐 아파트를 꼭 가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만약에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뭔가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다 비슷하게 전세 살고 집 어떻게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반반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잘 사는 친구들 몇 명이 자가로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여서 내가 감히 뭐 저런 사람들을 따라갈 순 없고 나는 그냥 전세로 살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연하게 서울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사세요? 이래서 서울 어디 살아요? 이러면 되게 좋은 동네 산다 이러면 다시 보이고, 어떻게 거기 살지? 이제 이랬었던 기억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도 서울 살고 싶다. 근데 지금도 나쁘진 않아. 어차피 지하철역도 가깝고 직장도 1시간 안에 가니까 괜찮아. 근데 본격적으로 서울이 재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아파트들이 새로 올라가고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면서 브랜드 아파트들이 동네를 장악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산다 보다도 새 아파트에 산다. 근데 그곳이 서울이다. 이러면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진짜 화려하잖아요. 무슨 뭐 레미안, 센트럴, 뭐 펠스, 뭐 로얄 뭐 다 붙어 있잖아요. 이름에서부터 이미 그게 오는 거예요. 압박감이. 그리고 플러스 거기 동네를 갔을 때 그 고층 너무나도 삐까뻔쩍하게 지어져 있고 레고 블록처럼 너무나도 깔끔하게 다 만들어진 데서 제가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런 데 살아보고 싶다, 이 생각도 못했어요. 난 장미빌라에 살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근데 저 사람 어떻게 레미안 저기 살지? 어떻게 저 사람 저 힐스테이트 저기 살지? 되게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서울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스펙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이나 이걸로는 서울이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 동경의 대상이거나 그리고 서울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초반에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뭐 서울에 3, 4억 대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들이 막 10억 넘어가고 5, 6억 대 살 수 있었던 아파트들이 15억을 넘어가고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울에 갈 수 있는 사람과 서울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갈렸고, 그리고 서울 사는 게 스펙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약간 부자가 됐고, 저같이 장미빌라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된 거죠. 그때부터 좀 더 사람들이 서울을 동경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서울수저란 단어가 나오고, 서울에 사는 게 스펙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반포에 있는 되게 유명한 재건축 단지가 있거든요. 조합원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장이 어딘 줄 아세요?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기사님인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 사시다가 직장이 고속버스 터미널이니까 그냥 그 근처로 이사를 왔겠죠. 살다가. 근데 그게 재건축이 되면서 30억, 40억, 50억, 지금 100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된 거예요. 저는 직장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수도권 싼 데만 이렇게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찍 출근할 수 있는 근처에만 살까 생각을 했는데, 직장 근처로 악착같이 갔다면 조금 더 자산 규모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무조건 직장은 서울에다가 잡고 직장 근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가를 마련해야 되는구나. 물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지긴 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자산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자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이잖아요. 회사도 직장도 교통도 학교도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예전엔 인서울이라고 했잖아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 근데 최근에는 인서울이 아니라 좀 괜찮은, 서울 안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를 사람대학이라고 한대요. 사람대학? 네, 사람대학. 그런 단어를 사용한대요. 요즘 목표가 사람대학을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학교도 이제 대학교 모든 게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만 하는데, 서울로 가야지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인프라랑 그리고 모든 네트워킹이 다 서울 안에서만 가능하니까, 더군다나 서울 안에서도 일부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자산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하거나 아니면 내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서울에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을 추천합니다. 근데 난 지금 서울을 못 와. 맞아요.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비싼데 서울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나는 성장 과정에서 그냥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컸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평범한 거고, 그게 그냥 원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서울에 오면 주말에 공부하러 가고 뭐 러닝하고, 그리고 무슨 성장 뭐 그런 걸 위한 뭐 동기부여 모임 가고 뭐 독서 모임 가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곳도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지금 그냥 삶이 괜찮아, 그리고 지금 나쁘지 않아 하면은 그냥 살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들이 서울 거리니까 서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리고 왜 이렇게 지방러들은 이렇게 배척해? 이러면서 괜히 약간 얄미운 감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배척한다기보다는 서울이 너무 진짜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지, 상대적으로 뭐 지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은 서울 사는 것 자체가 동경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도 서울이 좋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또 수도권으로 가는 플랜도 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가 나이가 좀 더 많이 들었을 때도 서울에 살고 싶을까? 서울에 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채용도 해야 되니까 서울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도 다 대학 졸업하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20년 뒤에도 내가 과연 서울에 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때는 조금 더 여유로운 곳에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고,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서울을 이용할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는 서울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에게 버려질 수 있다. 필요할 땐 서울 오면 되고, 정말 서울에 사는 것이 나의 모든 꿈이다, 목표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때 지방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단타를 많이 하고 그 아파트들을 직접 다 수리를 했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며칠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장판을 만약에 깔아야 되니까 장판을 사러 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장판 이런 거 얼마예요? 네, 이만큼 주세요 해서 잘라갖고 그냥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은 똑같은 장판집을 가도 아가씨가 뭐 한다고 장판을 필요하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가씨가 뭐 이거 들고 갈 수 있는겨? 이거 내가 들어다 줄까? 뭐 어디다 태워다 줄까?
아, 그 옆집에서 뭐 장판할 거면 도배는 안 하는가? 뭐 깔 수는 있는가? 질문이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요. 정이 많고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아요. 맞으니까 신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얘기하고 친해지고 내려가면 한 번씩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을 가요. 그러면은 막 일하다가 바쁘니까 이제 식당 가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은 이제 못 보던 얼굴이니까 언제 이사 왔냐, 뭐 지금 수리하는 거냐, 몇 동이냐, 나 그 옆집이다. 예를 들면 그냥 김치찌개만 시켰는데 감자전이 나온다든지 뭐 이래요. 근데 그게 또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집 팔 때 잘 팔려가지고 그랬다고 인사도 드리고 오고. 그러니까 지방은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냄새 나죠. 근데 이게 저는 맞거든요. 저는 맞아서 난 지방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는데, 서울은 서울에 또 매력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은 지방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왜 서울 와서 삭막해, 여기 진짜 너무 사람 사는 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어디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좀 더 높은 연봉의 수준을, 아니면 내가 커리어를 좀 더 키워보고 싶어, 이제 이건지, 아니면 나는 좀 약간 사람에 좀 시달렸고 지쳤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이제 원하는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어, 이제 약간 어디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가 좋다 여기가 나쁘다 이걸로 선택할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는 목표가 뭔지,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방향성이 어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치열하게 사는 거에 질린 사람들은 서울이 토할 것 같을걸요, 아마? 너무 치열하잖아요. 근데 이 치열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최적의 조건이죠. 그것처럼 나한테 맞는 곳이 어딘가를 찾는지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서울이 좋다고 하고 서울이 다 있다고 하고 서울로 가야 성공한다니까 서울만 올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이 뭔지,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을 하는 거죠, 서울은.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PD님 서울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요. 근데 비싸서 못 살아요. 그러면 사실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외곽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온 것처럼 단계식으로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만 놓고 보면 엄청 먼 얘기일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기회는 분명히 또 오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서울로 먼저 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단계식으로 올라와서 결국 이제 서울로 정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 사는 게 이제 스펙이 된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각박하고 힘들지만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한테 맞는 곳을 찾아서 방향성에 맞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핫한 서울살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